세 번째 장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언어의 자료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언어의 절반을 터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료형 같은 거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쓰이는 숫자, 문자열, 리스트, 이렇게 자료 형태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 그리고 핵심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숫자형입니다. 지우고. 숫자형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수형, 실수형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보지는 않고요. 정수형부터 한번 볼까요? A는 1, 2, 3. 1, 2, 3이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죠. 인트.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 2, 3이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죠. A는 0. 0도 역시 정수입니다. 다음 실수형인데요. 1.2 이런 것들 실수라 그래요. 1.2. 다음에 A는 마이너스 3.45 이런 것들. 그래서 A가 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A는 정수겠죠. B는 1.1이에요. 그럼 B는 실수겠죠.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타입 그리고 괄호 안에 그 변수를 넣으면요, 이 변수의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A가 0으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수로 된 거고요. B는 플롯으로 돼 있죠. 실수이기 때문에 플롯으로 돼 있고. 자, 프로그래밍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까요? C나 C++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고 여기다가 값을 넣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근데 파이썬에선 이렇게 변수 선언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값을 할당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그 변수의 타입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점은 세미콜론 없고요. 끝에 세미콜론 없죠. 네, 그리고 변수 선언 없다는 거 파이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치 연산인데요. 그럼 다시 A에 실수를 넣으면 타입 A 했을 때 플롯으로 나오네 한번 해보죠. 자, A가 지금 인트죠. 근데 A에다가 1.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타입 A 하면 플롯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트였는데 1.1을 넣으니까 다시 플롯형이 됐습니다. 되셨죠? 벌써부터 목이 갈라 그러네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좀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도배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지금 목이 좀 피곤한가 봐요. 다음 4치 연산인데요. 우리 아까 봤죠? 너무 많아요. 지우기 한번 가죠. 자, A는 3이에요. B는 4고 A 플러스 B는 그러면 몇일까요? 7이죠. 다음에 우리 아까 곱하기는 별표라 그랬죠. 10이죠. 나누기는 슬래시 이렇게 되고요. 다음 좀 특이한 거 좀 말씀드리면 곱하기라는 게 있어요. 곱하기 죄송합니다. 곱하기는요 제곱을 나타내는 거. 제곱.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에 3이면요 2의 3제곱이 되는 거. 2의 3제곱이 뭐죠? 2, 4, 8이겠죠? 이렇게요. 10불불에서인가요? 10불불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게 제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른 이제 그게 있나 보네요. 곱하기 하는 게 곱하기가 어디
곱하기가 제곱 a의 b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퍼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C나 C++에도 그대로 있죠. 만약에 15 퍼센트 4를 하면 3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나오면 15에서 4를 일단 나눠요. 15에서 4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15 나누기 4. 되게 이런 나눗셈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4 아니죠? 15 4 이게 위로 되는군요. 그쵸? 3 나눗셈을 까먹었어요. 12 3 그쵸? 얘는 목 맞나? 얘가 목 얘가 나머지. 그러면요 이 퍼센트를 하게 되면요 이 나머지가 남아요. 1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 어디다 쓰냐? 근데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뭐 반복문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길 때, 예를 들면은 세 번에 한 번씩만 뭔가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15번이 도는데 세 번에 한 번씩만 돌게 하겠다. 그러면 15를 3으로 퍼센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 3 하면요. 이게 반복문이 0부터 1, 2, 3, 4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0은 15를 하는 게 아니라 15까지 갈 거고 이 값을 퍼센트 3에서 남는 거. 그럼 얘가 나머지 3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고 4는 퍼센트 3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이렇게 쭉쭉 갈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0, 1, 2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0일 때만 뭔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세 번에 한 번씩 수행을 하게 되죠.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 퍼센트라는 게요. 그 다음 나누기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15 나누기 4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나눗셈을 하고 소수점 아래를 버리는 겁니다. 사실 15 나누기 4 하면 3.75잖아요. 이 3.75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3만 남는 거죠. 이게 나누기 연산입니다. 우리 기초문법 중에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사칙연산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이제 문자열입니다. 자, 또 지우고 갑시다. 다음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문자, 단어 같은 걸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문자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IDLE에서는 한글이 되더라고요. 맥에서는 안 될 거고요. 문자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요거를 선언할 수 있는 게 문자열 2는 큰 따옴표 말고요. 작은 따옴표로도 돼요. 양념불 맞추면요. 그 다음에요. 큰 따옴표 3개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작은 따옴표 3개로도 돼요. 열 2는 없네요. 문자열 3, 문자열 4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문자열을 만드는 건데 4가지 방법이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사용을 위한 이제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로 된 거는요. 여러 라인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잠깐만요. 채팅창이 끊겨가지고 잠깐 연결하고 갈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다시 돌아왔죠. 네. 다시 돌아와서요. 만약에 문자열 멀티를요. 많은 문자열 했을 때 3개로 하면 엔터 쳐도 될걸요? 그래서 문자열 1, 문자열 2, 문자열 3 그리고 3개로 끝내주면 많은 물자열이라고 지냈었나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꽤 오래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한 시간도 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엔터로 쭉 간 거고, 요게 지금 역슬래시 n이 엔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바꿈이라고,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라인에 걸쳐서 하는 것을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가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문자열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는 걸 쓰고 싶다는 거죠. 작당, 작은 따,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에 같이 속해서 들어갔죠. 이럴 때는 밖에는 큰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문자열을 안에 큰 따옴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밖에는 작은 따옴표, 큰 따 이렇게 하면요. 문자열에 큰 따옴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문자열을 연산을 한다니 그게 아이고 저는 리눅스인 줄 알았네요. 지우자. 지우기. 문자열을 연산을 한다니. 이런 게 가능합니다. 머리는 여러분. 다음 꼬리는 안녕하세요. 머리는 여러분이에요. 꼬리는 안녕하세요. 머리 플러스 꼬리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펜은 애플은 파인애플 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더하면 애플펜이 되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끊겼네요. 잠시만요. 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파인애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펜, 파인애플 펜, 애플펜 거꾸로 됐네요. 붙은 채팅창 좀 살리고 다시 할게요. 자꾸 끊기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덧셈 연산도 할 수가 있고요. 덧셈 연산도 할 수가 있고 곱셈 연산도 할 수가 있어요. 곱셈 연산은 아까 우리 곱하기에 있던 것처럼 곱하기 써 곱하기 3개다. 그러면 애플이 3개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지우기 연산을 했을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프린트 n 해서 곱하기 100번을 했어요. 이것도 문자열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열 넘어가는 것을 100번 곱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 곱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그 소스 코드 가장 위에 헤더 같은 거를 좀 하잖아요. 헤더 같은 걸 넣어서 이 파일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보통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 단 다음에 여기 쭉 해가지고 이런 프린트가 나오게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 해서 문자열로 줘야겠죠?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소스 코드 점 파이 뭐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린트 할 때 이렇게 하고 플러스 는을 곱하기 한 내가 이거를 한 20번 정도 하겠다. 20번 좀 적네요. 곱하기 한 40번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죠? 이 숫자만 맞추면요. 좀 더 짧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 더하기도 가능하고요. 다음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포매팅, 그리고 문자열 관련 함수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있네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잠깐 끊고 가죠. 잠깐 끊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 리스트도 있고요. 예, 쭉쭉 있습니다. 이거 뭐 2시간에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죠.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끝 지워보죠. 조금 더 속도를 늘려볼까요? 다음 이제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요. 인덱싱, 슬라이싱을 다른 쪽에서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덱싱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가리킨다 라는 의미고요. 슬라이싱은 어떤 거 무엇인가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인사가요 아니죠. 유튜브 채널이 김앤손의 킴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열에 이렇게 있을 때 한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손의 공백 kh 쭉 이렇게 해서 여기가 0번입니다.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문자열 중에서 0번이라는 인덱스에 있는 김만 뽑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덱싱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유튜브 채널 지금 따라하면서 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채널에서 6번 인덱스에 있는 걸 꺼내겠다. 그러면 0, 1, 2, 3, 4, 5, 6에 있는 H를 꺼내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특이한 걸 하나 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유튜브 채널 -1. -1은 뭘까요? 자, 여기서 분명히 여기가 0번이라 그랬어요. 그럼 -1은 뭐지? 그 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1은요, 이 앞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요 뒤로 와서 첫 번째 게 -1입니다. 유튜브 채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 갈 겁니다. 이렇게요. -1까지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문자열 슬라이싱인데요. 이제 단순하게 한 글자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요 킴이라는 단어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인덱싱으로도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채널 0, 1, 2, 3, 4, 5부터 이거랑 유튜브 채널 6이랑 이거랑 유튜브 채널 그리고 7이랑 그리고 유튜브 채널 8이랑 하면 킴은 뽑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5번, 6번, 7번, 8번 다 뽑았으니까 어쨌든 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부터 6번, 7번, 8번, 9번, 6번부터 9번까지 맞나? 6번부터 9번까지 하면 아니네요. 유튜브 채널 5번부터 9번까지 하면 킴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뽑아오겠다 라는 것을 해주는 게 이제 슬라이싱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맞네요. 조금만 더 확대를 시키고 여기서 봤을 때요, 자, 우리가 인덱스는 이렇게 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갔었죠. 그런데요, 인덱싱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덱싱은 요 지금 사이, 요 사이, 문자와 문자 사이 있죠. 여기가 0이고요.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K 앞에가 6, 7, 8, 여기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5부터 9까지 이렇게 뽑아오겠다, 잘라서 뽑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슬라이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 채널 5부터 9까지 해서 요만큼, 킴만큼 뽑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채팅창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채팅을 실시간으로 못 보고 지금 가끔씩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봤는데, 파이썬은 이전에 쳤던 코드를 불러오는 기능은 없을까요? IDL에서는 제가 볼 때 보통 위 방향키를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IDL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복붙 타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복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DL에서 위로 누르면 되나요? 전 안 되는데. 네, 뭐 리눅스에서는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방향키 이동밖에 안 되죠. 맥은 커서를 복사할 코드를 이동해서 엔터 쳐야 복사되네요. 맥을 하고 계시군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복사는 되나요? 여기 복사. 복사는 되네요. 일단은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이참 아까 말씀드렸었죠. 파이썬 개발할 때 쓴 IDE인데 거기선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여기 돼 있나? 유튜브 안 되고 자동 완성 안 되네요. IDL에서는. 예, IDL은 뭐 개발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습용, 교육용 그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딱 이제 그때그때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사용하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파이참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은 파이참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이참인데요. 지금 제가 VI 플러그인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글씨를 굉장히 크게 놨죠. 여기서 이제 개발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예, 그죠. 귀도 아저씨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신 듯. 귀도 아저씨가 만든 그 PEP8이라는 코딩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아저씨가 추천해주는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는 보통 이 소문자랑 대문자랑 첫 글자 대문자 쓰고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PEP8에는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파이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띄어서 써주면 좋겠다. 맞죠?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코딩 가이드에 따라서 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자동 완성도 아마 이렇게 되죠. 뭔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파이참이고요. 이거는 뭐 지금 바로 볼 건 아니니까 파이썬 커뮤니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 좀 봤고요. 조금 더 볼 거는 유튜브 채널 앞에를 아예 비워놓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부터 9까지 다 끊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9라 그랬죠? 여기 앞부분을 다 뽑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유튜브 채널 9, 10부터 끝까지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럼 아카데미만 나오겠죠.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문자열 포매팅인데, 우리가 프린트 함수라는 거를 아까 이제 여러 번 봤어요. 프린트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뿌려주는 함수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가능해요. 자, 현재 온도는 18도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요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온도를 재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온도를 재서 여기에 현재 온도는 땡도입니다는 그냥 뿌려주고 얘만 바꾸고 싶은 거죠. 이 숫자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포매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 현재 온도는 %D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퍼센트 온도를 이제 위에서 받아왔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위에 온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욕가네. 21로 하죠. 그래서 프린트, 그래 다시 쓰는 거는 너무 그러네요. 복사하죠. 그래서 지금 온도는 21 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온도라는 변수에 지금 20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21이에요. 그러면 이 %로 연결을 하면요. 여기 안으로 갑니다. %d라고 하는 것은 그 정수형을 포맷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프린트 일단 날씨는 오늘 날씨는 흐림입니다. 이런 스트링이 있을 때 프린트 오늘 날씨는 스트링은 s예요. 붙일까요? 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날씨는 그냥 해봤네요. 이렇게 프린트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오늘 날씨 하면 오늘 날씨는 흐림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림이었죠. 요게 이렇게 와서 %에서 이 포매팅 돼가지고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는 흐림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의 포매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개씩밖에 넣을 수가 없나? 아닙니다. 두 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온도가 17도예요. 다음에 오늘 날씨는 쨍쨍. 미안합니다. 오늘 날씨는 쨍쨍. 맑음으로 하죠. 맑음. 했어요. 그럼 오늘 온도는 17도. 오늘 날씨는 맑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날씨는 %d도이며 아니죠. 오늘 날씨는 %s 맑음이며 %도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을 하겠다. 그럼 오늘 날씨는 괄호를 쳐가지고요. 앞에는 오늘 날씨 그리고 뒤는 오늘 온도 이렇게 괄호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 오늘 온도가 여기로 들어가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날씨는 맑음이면서 17도입니다 라고 두 개도 역시 할 수가 있고요. 예, 쉼표 없이도 된다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쉼표 없이도 안 되는데요? 구분은 스페이스로만 해줘도 되는군요. 쉼표 없이. 쉼표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이 쉼표 말하시는 건가? 요 쉼표? 요 쉼표는 예 없어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 포매팅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이 변수들 있잖아요. 오늘 온도라는 게 타입을 보면은 인트죠. 인트인데 클래스, 인트형 클래스예요. 사실 어떤 객체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객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스트링형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온도 find 이렇게 하면요. 안 되네. 온도 아니죠. 오늘 날씨에서 오늘 날씨가 스트링이니까요. 5를 하면 -1 -1이라는 개수. 지금 내가 뭘 한 거죠? find 5 개수라고 하네요. 이거 5라는 걸 못 찾는구나. 그렇죠. 그 find라는 함수는요.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스트링 문자가 이 문자열에 몇 개나 있는지를 반환하는 거거든요. 몇 개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오늘 날씨가 뭐였죠? 오늘 날씨가 맑음이었잖아요.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했을 때 문자열에 점 find 가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리턴이 0. 가라는 게 한 개 있는데 영어 한글이라서 지금 못 찾는 건가? 자, 한번 해보죠. string은 a b c d e f g 해서 string에서 find a를 찾겠습니다. 0이네요. 아, 위치 알려주기네. 위치. 개수 아니네. 죄송합니다. 개수 아니고 위치예요. 위치라는 것은 string.find b라고 하면요, 이 문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0번 인덱스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1번 인덱스라 그랬죠. 여기가 2번이고요. 그래서 A라는 것은 0번째 인덱스에 있다. B라는 것은 1번 인덱스에 있다. 여기서도 가라는 것은 0번 인덱스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함수를 이미 이제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find도 있고요, 뭐 index라는 것도 있고, 문자열 같은 거 삽입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자열이 가나다라 마바사였잖아요. 아, 지금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채팅창을 못 보니까 바로바로 볼 수가 없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했었는데, 됐다. 된 것 같아요. 이번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가데미 점 된 것 같은데. 참, 채팅창 잠깐만 살리고 갈게요. find는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를 하는 게 이제 find고요. 개수, 아까 제가 개수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개수는 count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ind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문자열은 쉼표가 요건데, 그래서 쉼표 점 join 문자열 이렇게 하면, 원래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였는데 쉼표를 이 문자열 안에 하나씩 이렇게 넣는 식으로, 이런 것도 내장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유튜브 채널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돼 있었죠? 유튜브 채널 점 스플릿 이렇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공백을 통해서 바로 이제 나눌 수 있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